이제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2차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야죠. 지금 뭐 경찰로 넘긴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못 밝혀낸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검이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 밝혔잖아요. 이거는 좀 여전히 좀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불기소 처분했는데 들으면서 뭔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어. 그러면 왜 내란이 발생을 했을 때 그날 밤 심야에 대법원은 수뇌부 심야 긴급회의를 왜 소집을 했으며 네. 그 심야 시간에 굳이 기사화까지 됐단 말이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기자가 대법원에서 수뇌부가 심야 한다더라. 네. 회의한 거 맞아요?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 기자도 너무 잘 알겠지만 이거는 대법원에서 몇몇 언론사를 찍어가지고요.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거기 그러면 보면 딱 나와요. 대법원 관계자로부터 그렇죠. 이런 말이 정확히 나와요. 워딩이. 네, 워딩이. 그러면 그 대법원이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 4일 오전 0시 46분쯤에 그 계엄사령관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확인 결과 특검 설명입니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0시 40분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물리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도 고발인 조사조차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막바지에 형식적으로 뭔가 입건된 내용을 처리하는 느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수사 초기부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밝힐 요약으로 강제 수사도 하고 뭐 한 게 아니고 수사가 다 말미에 이르니까 마지막에 고발인 조사하고 뭔가 그냥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서면 조사하고 끝내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 조사 안 했고 이른바 관용차 그것도 안 했고요. 통신조회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수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해주면 그 경찰 단계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하기 좀 어려워지는 겁니까? 이게 사건을 안 건드려 놨을 때는 이걸 가지고서 다시 뭔가 열심히 잘 할 수 있어요. 그 새로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안 건드려 놨으면. 네, 안 건드려 놨을 때. 어. 근데 뭔가 건드려 놓으면 이제 이게 때를 타요. 오염이 돼가지고 모양새가 바뀌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되돌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처분을 해놓으면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게 지금 이제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분을 하기까지 중간에 이 하나 있는 이 팩트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만져놓고 생각해놨고 이렇게 연결시켜놨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원래는 어땠는데요, 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검찰에서의 처분이나 1차 수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검찰에 고발하거나 뭔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항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는데 재수사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재수사가 물론 의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재수사가 돼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퍼센테이지가 높지가 않은 이유가 건드려놨는데 뭘 건드려놨는지를 이제 몰라서 뭐가 왜곡됐는지를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 저는 특히나 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리고 검찰이 법조인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건드려놓은 거를 사람들이 해놓기가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야,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향후에 이제 특검을 새로 한다거나 경찰의 수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역시 법조 영역에서 관련된 분들이 그 함께 연루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 시각에도 다양한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명태균 관련된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법무부라는 그 하급 직원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 창원지검에 수사하는 내용을 뭐 보고 받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도 했다는 건데, 물론 개별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뭘 컨트롤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내란 특검이 180일 동안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특검인데 명태균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9월부터 사실은 강혜경 씨가 쭉 얘기를 해놨었고 명태균도 쭉 여기저기다가 다 뿌려놓고 다 압색이 다 돼 있던 거예요. 황금폰인지 뭔지까지 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명태균이가 제일 열받은 게 나 때문에 계엄한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사실은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시면 작년 10월하고 11월이 제일 피크였어요. 명태균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미 창원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실제 김건희한테 이 박성재라는 사람이 10번도 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줬었고 네. 그 전에 창원에 있는 수사 같은 것들을 자기가 보고서를 다 확인해가지고 했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건데 박성재 제대로 수사 언제부터 했어요? 이 내란 특검이 6개월 동안 하는 초창기에 했어요? 아니면 요즘 최근에 와서 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이미 이 창원지검에서 있었던 명태균 관련된 수사는 이미 다 되어 있던 것을 자기네가 안 건드리고 그대로 중간에 이상하게 딱 섰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다 기억이 나잖아요. 중간에 딱 섰고 창원에 있던 검사들도 두 팔을 나뉘어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하려는 팀이 있었고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수사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다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중앙으로 올라오더니 딱 수사가 멈춰져 버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전부 다. 그때 그러면은 박성재하고 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얘네들이 몰랐을까? 아 검찰에서도 당시에도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은 이미 조선일보 USB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이 작년 10월 11월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보고를 받는가가 약간 의문인데 아니 이 보고를 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주냐가 먼저 다 확인해봐야 되는 드러났잖아요. 상황인 거고. 네. 아니 확인 왜 이 사람이 말 이상하게 하냐? 아니, 왜냐면 이게 아, 지금 이게 되게 보니까 조심스럽네. 보고서가 생산된 거는 10건이 다 확인이 된 거고 김건희하고 이제 5월 10월 이렇게 소통한 것들은 정황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고서 10건이 같다. 이건 아직 이제 확정된 범죄 사실은 아니니까 네, 상황적으로 알았어요. 그랬다는 내용인데 알았어요. 아니 이거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하간 이제 저는 이게 사실 어디다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개별 사안에서 보고받은 문건들을 보면은 제목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법리 쟁점. 그 다음에 이준석 명태균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에 명태균 전화통화 녹음 관련 쟁점 검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쟁점 검토를 법무부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게 저도 이제 법조 출입을 해봤지만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 당연히 흔한 일도 아닌데 문제는 명태균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가장 핵심은 김건희하고 명태균 간의 사이에 나왔던 대화나 혹은 뭐 녹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쟁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박성재가 그렇게 미친 듯이 보고를 열심히 받았고 자기가 열심히 탐구를 했단 말이야. 게다가 보고서도 만들어 놨대. 그러면 그거를 궁금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약에 구 기자라면 네. 구 기자가 김건희라고 칩시다. 제가 박성재라고 칩시다. 저는 너무 구 기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너무 네. 고맙고. 그렇죠. 여기가 이원석이야. 약간 좀 달랐죠? 저 사람 팽 나왔어. 나는 저 사람 팽 나왔어. 게다가 김건희가 막 칭찬도 해줘, 박성재한테. 아유. 야, 진짜 잘하시네요, 충성이죠, 장관님. 충성. 아니, 장관님 잘하시네요. 왜 잘했다고 했겠어요? 제일 자기가 궁금하고 걱정됐던 게 뭐예요? 김건희, 윤석열이 명태균과의 관계가 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제일 걱정됐었던 거고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명태균 게이트 특별조사단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던 때란 맞다, 말이에요. 맞다, 네.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김건희면 가만히 있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막 문자로도 새벽에도 보내고 뭐 하는 사람인데 생기는 게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전부 다 뭐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것만 나올 거라고 생각해. 만나가지고도 난 주고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설명 브리핑 와서 하세요라고 당연히 했겠죠. 뭐 나왔어요? 뭐 있어요? 갖고 있어요? 당연히 물어보겠지. 이걸 안 물어보겠어요? 나는 나 같으면 물어봐. 나 같으면은 무조건. 아니 그게 제일 창피스러웠을 텐데. 왜냐면 본인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지금. 그때는 오빠 네. 논란까지 나오고 정말 명태균이가 우리를 갖고 놀았었잖아 그 당시에.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랑 윤석열 갖고 놀았잖아. 난 녹음이 또 있네 없네. 뭐 아버지 뭐 묘세에 뭐가 있네. 뭐 별별 이상한 소리 다 하면서. 그걸 김건희가 가만히 듣고 있었단 말이야. 그 모욕을 다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은 확인하는 과정 그렇죠. 중에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너무 또 착하고 순진하고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 오늘 캐릭터가 굉장히 사실 좋은데 제가 왜 지금 지금 잡히는 게. 생각해보면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USB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 조선일보에서 스탑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박성재는 확보를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했잖아요. 당연히 했죠. 조선일보가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김건희한테 직접 안 줬다고 칩시다. 누구는 그래도 갖고 있었겠어요. 검사는 다 갖고 다 있었다니까. 가지고 있죠. 명태균이가 포렌식하면서 다 줬다니까. 실질적으로 명태균만 준 거 아니에요. 강혜경 씨도 다 줬어요. 김태현 씨도 다 주고
그 인물들이 자기네 갖고 있는 거 다 줬어요. 그 사람들 압수수색해가지고 모든 핸드폰과 저기 컴퓨터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박성재한테 가 있는데 박성재가 그걸 함구하고 나는 정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장관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물어보기 전까지 절대 안 말해줘야지. 나는 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어야지. 그 캐릭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의심스럽죠, 상황 이 두 자체가. 명을 위해서 여러 자기가 가지가. 변호사처럼 예. 행동했다는 건데. 또 그랬겠지. 박성재가 USB 만약에 줬다는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줬으면 김건희가 이 조선일보가 이거 그러니까 알았겠지. 부들부들 떨었을 거 조선일보가 아닙니까? 이거 갖고 있네? 이러면서 이거 폐간시켜야 된다고. 막. 표정 봐. 너무 비상하다. 아니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아니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명태균 수사가 한창일 때 그 창원지검장이 정유미 그래. 검사라는 분이잖아요. 그래. 근데 이분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결론적으로 지금 특검 수사가 김건희 특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명태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정황들이라는 것들이 여러 증거로 현출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자기가 수사의 총지휘 책임자로서 가만히 있어도 모자른데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법무부 인사한 거 두고도 네. 굉장히 소를 지르고 이런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분 보면 신기해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그 업무 능력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쭈르륵 들어봐요. 취재해봤죠. 솔직히. 여러분 이 미묘한 표정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출세를 하게 됐느냐. 이게 전부 다 이 키보드 워리어로서 이 프로세스 막 작성해가지고 올린 것 때문이라는 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쭉 살펴보세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미친 듯이 나중에 이상한 행동을 이제 하면서 혼자서 지금 약간 그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옷을 네. 벗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옷 벗기는 어려운 거야. 왜냐면 지금 또 입건 상태 아닙니까? 아, 지금 알려진 네. 바에 따르면은 네. 직무 유기로 그러니까 네, 그런 현실적으로 상황이라고 이게 알려져 있는데, 힘들겠어.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된 글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노이즈를 계속 일으키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소재기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문정 지검장도 개인적인 일화들을 이분과 관련된 얘기들을 네. 뭐 SNS 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강등이라는 조처가 사실 검사 세계에서는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정윤희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 솔직히 할 말 없잖아요. 없지 입이 10개라도 입이 사실 할 말 10개라도 없어요. 할 말이 정상이지 없으니까 이거는 너무 뻔뻔해. 솔직히 예. 진짜 그것도 근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가 이 김영선 전 의원하고 나눈 대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그 녹취가 나온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녹취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검사 누구누구도 내가 꽂아줬고 경찰 누구누구도 내가 꽂아줬고 이쪽 동네에 그런 얘기가 쭈루룩 쭉 나와요. 한번 이제 혹시 뭐 찾아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이제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네. 그 녹취들에 보면 사실은 정유미 검사장도 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를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분도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나는 없다고 보고 본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